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기념으로 2025년 계좌별 입금 목표와 투자 종목, 앞으로의 계획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세팅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2017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저만의 의식이고 2023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투자 계획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계좌 종류별로 2025년 투자 계획과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계좌 소개 순서가 저의 투자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2025년 연금저축펀드 투자 전략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새해공제 입금한도 600만원에 맞춰 국내 상장 미국 ETF 월정리 매수하기입니다. 600만원을 입금하기만 해도 새해공제 혜택 덕분에 79만원 확정 수익이고 과세 이연과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S&P 500 ETF로 노후 준비하는 저에게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가 나중에는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1년 60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초마다 50만원 입금하고 에이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시장가에 무지성 매수하는 게 연금저축펀드 투자 전략입니다. 당장 2025년 첫 영업일인 1월 2일에 50만원 입금하고 3개 ETF를 월정리 매수했습니다. 3개 ETF 투자 비중은 S&P 500 매니아인 서대리답게 S&P 500 60% 고정이고 나스닥과 미배당은 20%씩 매수합니다. 한 달 투자금이 50만원이니 S&P 500 ETF 30만원, 나스닥 10만원, 미배당 10만원 월정리 매수합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가 서대리 저점 매수 기준인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진 상황이라면 미배당 월정리 매수할 돈을 나스닥 ETF에 사용한다는 숨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나스닥 ETF를 열심히 주워 담았던 이유입니다. 이외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만 55세 되는 2043년까지 한 달에 50만원씩 3개 ETF를 비중대로 무지성 매수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만으로도 풍족한 노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풍족한 노후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는 게 19년 후 저의 목표입니다. 간혹 요즘처럼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월정리 매수하지 않고 ETF들을 잠깐 팔았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는 댓글이 자주 달리는데요. 고점과 저점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중간에 한 번씩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자산 형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이 그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는 ISTJ답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나만의 법칙도 직접 만들어서 시장을 예측해봤지만 그냥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있었을 때가 수익률 좋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시장 예측과 종목 선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매도 없이 월정리 매수로 모아가는 것보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훨씬 유리한 만큼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근 3, 4년의 투자 성과가 같은 기간 국내 상장 S&P 500, 나스닥 ETF의 수익률보다 훨씬 좋았다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타이거 미국 ETF 수익률은 배당금 빼고 S&P 500 113.4%, 나스닥 125.3%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수익률은 배당금 빼고 S&P 500 52.4%, 나스닥 60.7%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수익률은 S&P 500 78.4%, 나스닥 129%입니다. 지수 ETF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함께 투자하는 서대리 일반 계좌 수익률이 시장 지수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만큼 저는 앞으로도 타이밍과 종목 고민보다는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데 집중할 겁니다. 실제로 매월 초에 가격 상관없이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매수할 뿐인데 연금저축펀드는 목표 수익률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8월에서 지금까지 5년 넘게 월정리 매수한 연금저축펀드 누적 수익률과 종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월정리 매수하는 1번 연금저축펀드 말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투자하는 2번 연금저축펀드와 ISA 만기 이전용 3번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연금저축펀드는 ISA 만기 이전이 아니라면 배당 재투자만 하면서 방치할 계획이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용 2번 연금계좌는 올해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 입금할 겁니다. 이번 연금저축펀드는 저만의 수익률 대결을 위해 월정리 매수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보유 중인 현금으로 한 방에 ETF 매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 계좌를 2023년 12월에 만들면서 라이즈 미국 S&P 500 31주 매수해 뒀는데 어느새 수익률이 30%를 넘었습니다. S&P 500 ETF 장기 투자는 그냥 돈 생겼을 때 매수하는 게 최고다와 기다리는 하락장은 안 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계좌는 개인형 IRP입니다. IRP의 2025년 목표는 300만원 입금과 동시에 위험자산 한도까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매수하고 남은 돈으로 안전자산 ETF인 솔 미국 배당 미국 채원합 50 매수하기입니다.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입금하면 연금계좌 1년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만큼 투자 2순위는 당연히 IRP입니다. 다만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월정립 매수하지 않고 연말에 300만원 한 방에 입금하고 2개 ETF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IRP와 퇴직연금 DC에만 있는 안전자산 30% 룰 때문인데요. 계좌 총자산의 30%가 현금이나 채권 ETF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미국 시장지수 ETF는 하락보다 상승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안전자산 비중이 자연스럽게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IRP와 첫 직장 퇴직연금 DC 계좌만 봐도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월정립 매수하듯이 30만원, 50만원 입금해봤자 위험자산 비율이 높아 나스닥 ETF를 한 주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300만원을 모아 IRP 계좌에 한 방에 입금하고 매수도 한 방에 해버립니다. 참고로 IRP에서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ETF 매수하는 이유도 안전자산 30%룰 때문입니다. 주식형 ETF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는 전체 자산의 30%를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S&P 500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IRP도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2019년 8월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형 IS입니다. 우선 순위는 3등이지만 투자금은 2025년 가장 집중할 계좌입니다. 올해부터는 중개형 IS의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원을 꽉 채우기 위해 매월 166만원씩 월정립 매수할 계획입니다. 월정립 매수할 종목은 작년과 똑같이 솔 미국 S&P 500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매수 비중은 S&P 500 70%, 미배당 30%입니다. 둘 다 월배당 ETF고 앞으로 매월 166만원씩 투자하면 주식수도 잘 늘어날 테니 배당금 받는 재미와 배당 재투자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에 만들었던 첫 번째 ISA를 2024년 12월에 만기 해지하면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고 지금은 두 번째 ISA에서 ETF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좋다는 사실은 그전부터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그 중요성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 가장 세금 혜택 좋은 연금계좌에 내 자산을 단기간에 때려박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죠. 만 55세인 서대리가 연금저축펀드에 5억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가 배당률 6% 국내 상장 ETF에 5억을 전부 투자한다면 1년 배당금만 세전 3천만원입니다. 다른 소득 없다는 가정하에 연금계좌 배당금 3천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고작 194만원입니다. 건보료도 전혀 추가되지 않습니다. 총 세율로 따지면 6.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3천만원 배당금 받았다면 배당소득세와 건보료 합쳐서 세금으로 690만원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보다 496만원 많은 돈이고 세후 월배당금으로 따지면 무려 41만원 차이입니다. 만 55세 이후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사적연금으로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과 건보료 폭탄 맞는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수령해도 최대 세율은 16.5% 분류과세로 끝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1년에 9,200만원 연금 수령까지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으로만 1년에 9,200만원 받으려면 시가배당률 8% 기준 11억 5천만원이 연금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세금 걱정할 시간에 연금자산 만드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혜택이 엄청난 연금저축펀드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워낙 절세 혜택이 좋은 계좌다 보니 1년에 1,80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지금 당장 5억을 가지고 있어도 연금저축펀드에 전부 입금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800만원씩 나눠서 입금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5억을 연금저축펀드에 다 넣으려면 28년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펀드를 만들고 입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ISA가 연금자산 늘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 상관없이 연금계좌로 추가 이전 가능하기 때문이죠. ISA 1년 납입 한도가 2천만원이니 돈만 많다면 이론상 매년 3,800만원씩 연금계좌에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5억을 전부 연금계좌에 넣으려면 13년 넘게 걸리지만 당연히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제가 일반 계좌에서 애플과 테슬라, 부 SCH들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결국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요. 일반 계좌에서 열심히 불린 돈을 ISA나 연금계좌로 조금씩 넘겨서 세후 수익률을 더 높일 계획인데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ISA로 모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만큼 올해부터는 ISA 한도 채우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 주식 시세 차익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붙고 배당금도 15% 배당소득세 떼고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5년 동안 최대 1억 입금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ISA는 2019년까지 1억 채우기를 목표로 투자금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계좌 총자산이 3억을 훌쩍 넘은 만큼 양도세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에 맞춰 매년 주식을 매도하고 이 돈을 ISA와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작업도 올해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 계좌입니다. 그동안 100만원 이내로 월적립 매수했던 ISA를 올해부터는 166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 아쉽지만 일반 계좌 투자금은 작년보다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제가 돈이 아주 많거나 월 1,000만원씩 버는 능력자라면 상관없지만 평범한 직장인 서대리는 한 달 투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중개형 ISA 월적립 매수를 기존 10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66만원 늘리면 일반 계좌는 당연히 그만큼 줄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반 계좌와 ISA 월적립 매수로 평균 250만원씩 사용했는데 앞으로 ISA가 월 166만원 고정이니 일반 계좌 한 달 투자 가능 금액은 84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월적립 매수하는 종목은 부와 SCHD, 애플, 테슬라 이렇게 4종목인데 2025년 1월 9일 기준 한 주씩만 매수해도 170만원 넘게 필요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달러 환율도 1,400원대인 뉴노멀 시대라 부 한 주 매수에만 80만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 월적립 매수 시작했던 2020년 2월에는 30만원이면 여유있게 한 주 매수할 수 있었는데 5년이 지난 2024년 1월 현재 한 주당 8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자산을 10년에 2배 불리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부 투자자라면 불과 5년 만에 자산이 2.7배가 된 겁니다. 투자 중간에 2022년 1년짜리 하락장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부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애플과 테슬라, SCHD도 원화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르면서 월적립 매수 유지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차트로 그려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제 월급은 1년에 5% 오르면 선방한 편인데 주식 매수에 필요한 돈은 부 기준 복리로 매월 1.5%씩 올랐기 때문이죠. 안 쓰는 물건들을 부지런히 중고거래로 팔아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하고 한 달 생활비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는 중입니다. 날이 좀 풀리면 운동 겸 원화채굴을 위해 주말에 한두 시간씩 도보 배달 알바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튼 2025년부터는 예전처럼 일반 계좌에서 4개 종목을 월적립 매수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 변경이 필수입니다. 4개 다 계속 투자하고 싶지만 제가 내린 결정은 일반 계좌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월적립 매수는 이어가고 부와 SCHD는 ISA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와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 계좌 플러스 부 SCHD 조합보다 장투했을 때 절세 혜택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이죠. ISA 투자 금액을 늘려서 월적립 매수할 종목이 국내 상장 S&P 500 ETF인 솔 미국 S&P 500과 한국판 SCHD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저에게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배당금 목표 수량인 부 170주, SCHD 1170주를 아직 못 채운 만큼 연말정산 환급이나 성과급 같은 월급의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목표 수량을 전부 채울 계획입니다. 문제는 애플과 테슬라를 한 주씩 매수해도 100만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두 종목을 날렸는데도 한도 초과죠.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를 포기할 수 없으니 당분간은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애플과 테슬라를 한 주씩 월적립 매수할 계획입니다. 애플이 1차 목표 수량이 250주고 현재 244주 모았기 때문에 최소 6달은 월적립 매수하면서 애플 수량을 채울 겁니다.
다 채우고 나면 애플을 계속 모아갈지, 테슬라만 모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지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대리 일반 계좌 수익률이 초기화된 이유는 절세를 위해 미국 주식 대부분을 아내에게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으로 증여하면 증여한 날 주가로 평단가가 세팅됩니다. 올해부터는 주식을 증여해도 최소 1년을 가지고 있어야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작년 12월 말에 증여했습니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아파트 갈아타기다 보니 결정되면 언제든지 절세 혜택 받으면서 매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물론 시간의 힘으로 쌓은 세 자릿수 수익률이 사라져서 아쉽지만 국세청에서도 강추한 방법으로 세금을 3천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만큼 수익률보다는 절세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DC 계좌입니다. 현재 서대리는 퇴직연금 DC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직장 퇴직연금 DC 계좌와 지금 다니고 있는 두 번째 직장 퇴직연금 DC 계좌인데요. 첫 직장 DC 계좌는 더 이상 입금이 없기 때문에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만 가끔 재투자해주고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직장 퇴사 후 3년 넘게 방치 중인데도 계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5% 넘어 배당금으로 안전자산밖에 못 사는 아쉬움이 있지만 보유 중인 S&P 500, 나스닥 ETF가 열심히 자산을 불려줄 겁니다. 대신 두 번째 DC 계좌는 나름 관리해줘야 합니다. 매월 퇴직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작년 말에 DB에서 DC로 교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 시작인데 여기서도 국내 상장 S&P 500과 나스닥 ETF를 월정리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퇴직금으로 말이죠. 일단 종목은 영도초 펀드처럼 무난하게 에이스 미국 S&P 500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DC형일 때 쌓인 퇴직금은 파킹형 ETF에 잘 모셔뒀다가 혹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한방 매수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매월 업로드하는 연금저축 펀드 결산 영상에 퇴직연금 현황도 가끔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좌별로 2025년 투자 계획을 자세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엄청 길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으로 S&P 500 ETF 장기 투자하자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볼 확률이 줄어들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이 극대화되는 만큼 제가 할 일은 그때까지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화채굴과 현금 흐름 유지하기입니다. 투자 수익률 높일 방법 찾기가 아니죠. 미국의 수많은 펀드들도 S&P 500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익률보다 투자 기간이 시간에 집중해야겠다고 올해도 다짐했습니다. 투자에서 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는 투자 기간인 시간과 투자 규모인 원금뿐입니다. 수익률은 투자 공부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버핏의 S&P 500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대결처럼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풍족한 노후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